and then come when Tesla launches the Model Y Juniper, seemingly in China first. I would expect that to happen a little after the Model 3 Highland is first introduced in the US, and then by the end of 2024, we could see the Model Y finally get a true refresh in the US. The Model 3 Highland is already an impressive upgrade, and I can't wait to see all of those upgrades come to the Juniper Model Y, but I'm even more excited to see the upgraded Sport Model Y. 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 달이 현재 남았습니다. 올해 산타 랠리가 올 것일까요? 현재 많은 분들께서는 아직까지 12월 상승을 기다리고 계시죠. 이번 주만 하더라도 많은 스케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스케줄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11월 30일 사이버 트럭 이벤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 $200 초반에서는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한 편이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 테슬라의 16빌리언 20조 가량의 공매도가 걸려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언론부터 한국 언론까지 계속해서 테슬라를 비판하고 있죠. 즉 메인스트림 기관들이 테슬라를 본격적으로 공매도를 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형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공매도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테슬라 공매도 치신 분들, 파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과연 저 20조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론 머스크 형에게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전기차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죠. 사이버 트럭의 출시와 대량 생산이 점차 진행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나 일론 형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대량 생산입니다. 그리고 모델 3의 새 버전 미국 출시와 모델 Y 주니퍼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 측에서는 모델 Y의 새 버전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프로젝트 주니퍼인데요. 출시 연도는 내년 202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델 3 새 버전이 미국에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주니퍼가 중국 시장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모델 3의 새 버전이 아무래도 앰비언트를 비롯해서 인테리어가 굉장히 멋있게 바뀌었죠. 그러한 점을 본다라면 모델 Y 역시나 인테리어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성능적인 부분에서 모델 Y 주니퍼는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까요? 아무래도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배터리는 4680을 사용하지 않을까. 하지만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 주니퍼라면 4680은 아니겠죠. 현재 모델 Y 퍼포먼스가 듀얼 모터인데요. 트라이 모터로 가기에는 가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주니퍼 역시나 듀얼 모터가 될 것 같고요. 마력이 되었던 최고 속도와 제로백은 조금씩 상승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300마일은 계속해서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이시는 차량이 모델 Y 주니퍼의 렌더링이죠. 전체적으로 모델 3 새 버전 디자인에서 모델 Y 특유의 느낌을 넣는 것인데요. 결국 모델 3 Y의 리프레시 버전을 통해서 더욱더 물량을 늘려버리겠다라는 전략이겠죠. 현재 모델 Y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랭킹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 다 중국 기업들인데 유일하게 모델 Y가 거기서 일당백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3 하이랜드보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이 모델 Y 주니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포츠카 역시나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퍼포먼스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테슬라는 주니퍼를 통해서 모델 Y를 계속해서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왕관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중국 시장 전기차 하이브리드 날이 가면 갈수록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있어서 중국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1월부터 8월까지를 본다라면 역시나 모델 Y가 일당 10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들을 보시면 전기차 하이브리드는 거의 다가 중국 차량이죠. 폭스바겐과 토요타가 보이지만 저것은 내연기관차이고요. 그래서 10월달에 성적표를 보시면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볼 점은 1등과 2등 비아디 차량이랑 GAC 아이온 차량을 보시면 가격이 2,000에서 2,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돌핀이 되었던 빙고가 되었던 홍강이 되었던 1,500만원에서 한 2천만원 굉장히 저가의 차량들이 현재 물량을 쏟아내고 있죠. 하지만 테슬라의 모델 Y의 가격대는 5만 달러 이상 5천만원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한 대 팔 때마다 나오는 수익 자체의 금액이 다른 것이죠. 하지만 모델 Y 말고 반드시 모델 3가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마케팅 팀들이 모델 3 새 버전 지금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이 사이버 트럭 2.0 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사이버 트럭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나올 차량이 플래그십 모델이고 플래그십 모델은 대량 생산용이 아니죠.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성능을 보여주는 차량이 플래그십 모델인데요. 일론 형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사이버 트럭의 첫 번째 디자인 설계는 대량 생산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 2.0의 의미는 대량 생산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설계 부분을 생산에 최적화시키는 작업인데요. 사이버 트럭 2.0 렌더링을 보시면 각진 스타일이 아니라 조금 둥구스름한 느낌이 나죠. 약간 모델 Y를 픽업 트럭 형태로 만든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선 오리지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온로드보다는 오프로드, 특히나 남자분들이 굉장히 열광할 디자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중적인 트림이 당연히 나오겠죠. 사이버 트럭이 조금 더 부드러운 곡선과 디자인을 보여준다라면 조금 더 많은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사이버 트럭으로 플래그십 모델을 먼저 선보인 다음에 대량 생산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사이버 트럭 2.0 정말로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태국의 총리가 테슬라가 5빌리언 공장 투자가 현재 논의가 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인도 공장이 2빌리언인데 태국 공장이 5빌리언이라면 훨씬 더 규모가 큰 것인데요. 현재 테슬라의 글로벌 확장 전략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기가 팩토리 역시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델 Y 주니퍼 사이버 트럭 2.0 다음은 많은 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바로 모델 2입니다. 모델 2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행거리 250마일에 얼마나 적은 배터리를 원가를 절감시키면서 넣어서 3천만원대 전기차를 출시할 수 있냐가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공장이 더욱더 많이 치어지면 역시나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서 가격 역시나 떨어지겠죠. 현재 테슬라의 미국 공장 같은 경우에는 파나소닉의 2170을 많이 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를 제외하면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죠. 크게 보시면 파나소닉, CATL, LG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저가형 모델은 LFP 쪽으로 갈 것이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들은 점차 4680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럽에서 최고의 판매량을 보여줄 차량 역시나 모델 Y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글로벌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것이 모델 Y이기 때문에 모델 Y의 주니퍼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쪽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유럽 쪽 진출을 계속해서 노리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현재 미국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 사이버 트럭,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가지고 사이버 트럭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고 계십니다. 드디어 이번 주 사이버 트럭의 첫 번째 모델이 공개가 되고 딜리버리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현재 일론 형께서는 사이버 트럭에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록에 엄청나게 빠져 계시는 일론 형인데요. 결국 전기차 사업부터 AI까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치고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가 아니겠습니까? This is an infinite market, basically.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19에 머물고 있죠. 분명히 NHS 계약을 따내고 주가가 크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11월 20일에 알렉스 형을 비롯해서 임원진들이 주식을 매도하였고
다른 임원진들도 차례차례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24일에도 3만 주 가량의 내부자 매도가 나왔고요. 20일 날에 팔고 21일에도 연속적으로 파시는 분들도 계셨죠. 올해 좋은 성적표를 보여줬던 팔란티어. 보시는 것처럼 직원분들이 차례차례 주식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식 보상 받은 것을 그대로 매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의 하방이 나왔다라고 보고요. 내부자 매도가 끝나면서 바닥을 점차 강하게 다지고 있는데요. 우선 팔란티어가 NHS 계약을 딴 것은 맞지만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뢰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지 다음 타자 계약건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영국의 가디언즈는 계약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파이테크 기업 팔란티어가 NHS 데이터를 가지게 되었다. 결국 팔란티어가 NHS 소프트웨어를 향상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저러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점차 들어갈 것이고 주가 역시나 다시 한 번 더 강력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상방 트렌드는 여전히 열려있고 멀티배거는 팔란티어에서 계속해서 발생이 되지 않을까요? 팔란티어의 전체적인 성적표를 보신다라면 2020년도에는 괜찮았고 21년과 22년도가 암흑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가 NHS 계약 부분에 대한 비판을 점차 줄여나갈 수만 있다라면 팔란티어의 상방은 크게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